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멍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오늘 이제 최근에 네.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대장동 비리와 같은 게 이전 정권에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노태우 정권의 이 공도 많았는데 얼마 전에 그분 돌아가셨는데 이제 과도 이제 대표적인 게 수습비리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수습비리 하면 한보, 네. 정태수 회장, 네. 뭐 그분 이야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실 한보 사태가 IMF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통 비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수서 비리 사건이 당시 이제 분당, 일산 신도시 개발 같은 네. 그런 바람 속에서 네. 이거는 아예 신도시가 아니고 서울, 그렇습니다. 강남에 네.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를 그러니까 수도권의 이제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땅이 대장동이다라는 것이 이제 대장동 사태의 어떤 좀 성격을 근본으로 좀 결정짓는 부분이라면 이제 수서 비리 사건은 강남의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예, 땅을 대형 알짜배기 가지고서 땅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 권력과 돈이 어떻게 장난질을 쳐서 국민한테 피해를 줬는지를 네. 사실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예. 사실은 이제 뭐 노태우 대통령 하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서 비리가 제일 좀 생각이 좀 많이 나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은 노태우 정권이 말에 굉장히 그 좀 힘을 잃어가는 아주 결정타가 또 수서 비리이기도 했고 오늘 이제 같이 좀 말씀을 이제 뭐 저 아마 40대 후반 이상 연세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기억이 생생하시겠지만 사실은 정말 그 수서 비리는 대장동 사태의 어떤 완전히 그 판박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같이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서라는 게 이제 이때만 해도 삼성 빌딩이 삼성병원 그렇습니다. 이런 동에 아직 생기기 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여기 수서 일원동 일대는 논밭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도 예, 있고 외곽으로 이제 거기 그린벨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외곽에 이제 뒤덮여 있는 그렇습니다. 논밭이고 또 그린벨트 안쪽으로 들어간 계곡 안에 그렇습니다. 논밭이고 정말 치고 또 이제 서울공항 당시 성남공항이라고 성남공항, 불렸던 예, 예.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군사 시설도 있고 해서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개발이 제한되어 있던 이제 논밭으로 이루어진 뭐 그런 땅이었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서 일대에 마지막 남은 이 숲을 네. 또 논밭을 용도 변경해가 그렇습니다. 서울 내부의 신도시를 하나 만들자. 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아마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기억이 생생하시겠지만 이제 올림픽을 치르고 1988년부터 이제 자산 가격의 폭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특히 이제 88년, 89년에 이제 당시에는 전월세난이 이제 극심을 해서 그때 자살하는 사람도 자살하는 많고 사람, 굉장히 시끄러웠죠. 예, 그 엄청난 좀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선 이제 당시 경제부총리가 이제 임명이 되면서과 동시에 이제 그 주택 200만 호 건설. 그래서 이제 일산과 판교 이제 이런 저 분당 이런 곳에 이제 그 대규모 신도시 이른바 제1기 신도시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이와 동시에 이제 각 곳곳에 이제 뭐 지금 이제 단독주택 당시에 이제 있었던 단독주택들을 다세 주택으로의 건축 허가를 이제 완화시켜 줌과 동시에 이제 짜투리 땅마저 이제 뭐 각종 명목으로 이제 택지로 개발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와서 결국에 이제 서울특별시가 1989년 3월 1일 당시 이제 그 강남구 수성구와 수서동과 일원동 일대를 이제 수서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해서 이제 국가나 민간업자가 개발해서 이제 공공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 여기에 이제 민간업자를 넣은 데에서 문제가 시작된 건데. 그렇습니다. 예. 이때까지만 해도 서울의 최외곽이 양재대로. 그렇습니다. 양재대로의 이 진행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진행 방향으로 왼편은 네. 이제 집이 있었고 네. 오른편은 집이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이 마지노선이었는데 네, 그 그렇죠. 안쪽으로 이제 집을 넣는 부분이었죠. 강남구만 해도 이제 개포동이 사실 제일 이제 끝이었죠. 개포동, 대치동 일대가 이제 서울의 끝이었는데 그걸 더 확장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강남 개발의 이제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는 걸 통해서 당시에 여러 단체나 이제 이런 이익 단체들이 이제 조합을 결성해서 특별 공급을 이제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당연히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권이 너무나 큰 이권이 걸려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시는 이제 현재 국토공통부인 건설부가 그다음에 특히 서울특별시가 이런 특별 공급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 당초 수서지구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공의 이제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무주택자한테 분양될 요동도로 지정되었었는데 이것이 1년 넘게 지내다가 1990년 11월경에 이제 건설부가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이제 특별 공급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고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이 교체되었는데 한간에 이제 고건이 이러한 특별 분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이제 경질되었다. 자, 이때는 참고로 그 서울시장이 관선이 이제 예, 정부에서 임명할 때였어요. 그 지자체가 되기 전에. 지방자치 선거가 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서울시장 후임에 이제 이른바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세직, 그러니까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의 아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박세직이라는 양반이 이제 특혜 분양 서울시장을 맡으면서 이제 특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 동의를 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택지 공급이 시작되었는데 그런 주택 조합에 뭐 농협, 경제기획원, 서울지방국세청, 언론, 군부대 등 다수의 유력한 기관하고 및 이제 대기업체가 되겠죠. 26곳이 이제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사실이 이제 점점점 문제가 되니까 결국 1991년 2월 2일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수서 택지 그 공급의 어떤 방향이 변경된 것이 청와대나 정치권이 개입이 돼서 이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최초 제기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농협이나 경제기획원, 서울국세청, 언론, 군부대가 유력기관이 자기들이 택지 공급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기들 직원들한테 그렇죠.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옛날에 보면 뭐 교수 아파트, 그렇죠. 뭐 연예인 아파트,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택 조합으로 들어가서 하겠다. 근데 네. 땅이 있는 사람이 주택 조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주들이나 네. 그냥 관계 없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 네. 돈이 있는 센 기관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기관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서 뭐 검찰 같은 곳에서 뭐 실제 그런 사례는 검찰까지는 없었지만 검찰 같은 이제 권력 기관에서 이제 뭐 검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주택 조합을 만들었다. 우리는 무주택자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땅을 분양받아서 아파트를 분양지어서 우리끼리 나눠가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저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당시에도 결국은 이제 이 땅 부지 확보 대장동 사태하고 동일하게 당시에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어떤 대출이나 이런 것이 엄격할 때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제1금융권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사실 제일 뭐 사업의 관건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 그러니까 그나마 돈이 있는 이제 그런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뭐 공무원이라던가 이제 어떤 대기업 직원들이 이제 뭐 앞장 세워서 이게 또 대부분 또 이게 그 형태는 그런 형태인데 뒤에는 전주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뭐 지금까지 유사한 형태의 어떤 특별 분양이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 이제 끝내는 91년 2월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2월 3일 날 당시에 저도 생생하게 좀 기억하는데 세계일보에서 청와대와 당시 야당 평화민주당이 같이 이제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수사지구 분양 관련해서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라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자 같은 달 2월 5일 날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 감사를 지시하고 이제 지시하여서 이제 검찰 수사 등에 이제 착수가 됐지만 결국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2월 7일 날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했죠.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 야당이 수서 지구를 이렇게 특별 공급을 센 기관들 이 조합 등에게 해주라는 그런 부분에 개입을 했다는 거. 이것도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그 야당 의원들이 좀 실력자고 야당 의원들이 나중에 한보 전택수 이쪽 지역에 집중 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 정태수 회장하고의 관계 때문에 등장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이게 주는 아니지만 대장동 사태가 사실은 진행되고 한 것이 몇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최근에 이제 여당의 대선 경선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랐던 것과 것이 이제 좀 유력한 뭐 곽상도 같은 사람을 비롯한 사람이 결국 이제 화천대유 등과 관련이 있더라 하는 그 점과 무관하지 않았듯이 당시에도 이 수서택지 개발 비리 사건에 야당도 상당히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그 수소택지 개발 사업을 주도하였던 한보그룹 산하 한보건설이 연루됨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 이제 서울특별시장 등 이제 관련 유력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소환되기 시작하였는데 결론적으로 검찰은 정태수 한보그룹 당시 회장,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 이태석 이제 당시 이제 그 민자당 의원, 그 강남구가 당시 지역구였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똑똑 이제 손꼽혔는데 이것 때문에 맛이 가버렸죠. 그렇습니다. 그 MIT 출신 서울대 공대로 졸업하고 MIT 박사로 해서 참 강남권에서 그래도 몇 선을 하셨던 이제 분인데 여기에 연루가 돼서 구속이 됐었고 또 그 다음에 1988년 청문회 스타로 굉장히 유명했던 김동주 당시 민주계 민자당 의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의 또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식 평민당 의원, 그다음에 건설부에선 이규환 건설부 국장 등 이제 9명이 구속이 되었는데 결국 이제 이 사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 그러니까 수서와 같이 이게 굉장히 이권이 큰 사업의 이 용도 어떤 건설 계획의 택지 공급 계획이 변경이 된 게 뭐 일개 청와대 비서관, 건설부 국장, 뭐 유력한 국회의원들이 공모해서 될 일이냐. 결국 여기에 이 실체가 규명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끝까지는 드러나지 않았고요. 당시 아마 기억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를 관련해서 이제 민중당도 운동권 세력들이 뭐 특검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이제 그 부패를 고발하는 시위를 뭐 벌였지만 무산되었고 결국 이렇게 된 뭐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당시에 야당이었던 평화민주당도 이 수서 비리의 한 축으로서 뭐 적당히 잘 챙겨 먹었기 때문에 끝내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비리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된 것이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교묘하게 당시 공공요지 용지 수서 대치지역 공공용지 35,500평. 네. 딱 그거하고 비슷해요. 대장동하고 네네. 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이 큰 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6개 주택조합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이제 서울시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가 그린벨트였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린벨트 안에 서울시 부시장이 이 26개 공공주택조합에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의 건설사가 한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수서 전체를. 네. 그때 한보 대단했죠. 네네. 지금 대치동 그 음마 아파트. 사거리 네. 거기에 옛날에 한보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가에. 음마 아파트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보가 시공한 아파트였고. 거죠. 그래서 그걸 해서 한보가 커져가지고 그때만 해도 한보가 참 한국에 거의 10대 그룹에 들어갔죠. 네.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보그룹이 로비에 네. 돈을 댔겠죠. 당연히 네. 주택조합 등을 앞세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에게 이 그 건설을 하게 되면 네. 한보가 재미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 공급으로 해서 네. 민간 공급으로 돌려야 네. 한보가 재미가 생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보그룹이 나서서 로비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민간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예. 뭐 택지에 대한 뭐 낙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경쟁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보가 당시에 많이 좀 성장을 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당시 뭐 현대라던가 기타 다른 대규모 뭐 동화건설이라던가 이런 대규모 건설사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뭐 힘이 미치지 못할 때니 이제 이렇게 공개적인 공모적인 방법으로 민간 개입에 시행한다 하더라도 한보건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빤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는 빤한 이득이 아니라 아예 특혜 분양이나 특혜 어떤 공급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그럼 주택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조합의 회의를 통해서 그게 이제 한보건설로 뭐 대부분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수서 택지 개발 사업 전체를 아마 이제 자기들이 어떤 이익으로 이제 향유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정태수의 목적이었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제 한보그룹이 청와대, 국회 건설위원회, 건설부 등의 다방면으로 뇌물을 건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보그룹은 센 기간 26개를 앞세워서 명분을 확보하고 그렇죠. 그리고는 또 뇌물도 따로 부려서 그게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동의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명분은 26개 이 특별 주택조합들이 이제 서고 그렇게 된 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가 당시에 외압을 넣은 핵심이다라고 봤지만은 이 서울시의 외압을 최종적으로 누가 넣었는가라는 걸 제대로 그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명이 구속되고 한 5명 정도의 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지금 징역형이 됐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집유로 다 나왔나요? 그러니까 뭐 그 건설부 국장하고 뭐 장병도 청와대 비서관 정도는 이제 실형을 좀 약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 같고 그 이태섭 의원, 뭐 김동재 의원 같은 경우도 얼마 살지는 않고 대부분 다 이제 풀려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요때 막 난리가 날 것 같았는데 정권이 비호해가 슬쩍 덮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보가 살아남아 가지고 네. 이제 나중에 IMF 때 제대로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5년에 YS 들어가 네. 전두환 노태우 구속되고 노태우 비자금을 수사하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수 사건이 이제 터지지 않습니까? 그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시에 이제 1991년 뭐 전국을 정말 시끄럽게 했는데 결국 외압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넘어가다가 예. 그리고 1995년에 이제 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이제 노태우 비자금 등에 대한 이제 수사를 이제 검찰에 지시하면서 결국 이게 밝혀지게 되는데 어떻게 그때 박계동 의원이 폭로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예. 박규동 의원이 뭐 이제 뭐 우리은행인가 그 당시 우리은행 같은 거기에 뭐 그 상업은행이죠. 당시에 거기서 뭐 어떤 수표를 이제 꺼내들면서 이것이 뭐 저기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사가 본격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 검찰 수사 결과 1990년 11월 경에 정태수가 4차례에 걸쳐서 150여 원의 비자금을 노태우에게 전달을 했고. 그러면 한참 보면 딱 이때 허가가 바뀔 때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이네요. 예, 다시 그러니까 돌아오면. 다시 그러니까 돌아가면-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딱 1990년 11월 경에 이제 건설부가 당시 건설부가 수소 이제 택지 개발 지구를 일반적인 어떤 택지 공급 절차가 아니라 특별 분양 공급 조처를 하겠다고 딱 그 입장을 번복했던 그 순간 정태수가 150여 원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고 또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시에 압력을 넣어서 한보 건설이 관여된 특정 조합에 특별 분양하라는 것을 이제 압류외압 행사한 게 또 드러났으며 당시 이제 1995년 수사를 통해서 이 수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또한 철저하게 각본에 따라서 결국 이제 꼬리 자르기식으로 결국 이제 이게 진행됐던 것도 확인되었고 또 정태수는 이에 대한 감사 표시로 1993년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 정태수가 뭐 옥고를 좀 치르긴 하지만 한보라고 그룹이라는 거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결국 나중에 이제 한보 철강이라는 걸 내세워서 또 김영삼 정부가 들러붙어 가지고 결국 이제 대한민국의 IMF 차트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 정태수 입장에서는 좀 잘 무마시켜준 감사의 표시로 1993년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니까 이 직후에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606억 원을 이제 한보 그룹을 통해서 실명으로 전환한 사실까지 전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수서 비리라는 사태가 철저하게 노태우 대통령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일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뇌물도 줬고 또 차명으로 돼 있던 돈까지도 실명으로 전환해주는 돈 세탁을 해줬다. 돈 세탁 해줬다는 거. 자, 그런데 한보가 왜 그러면 이 특별주택조합들하고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했냐? 당시 이 땅을 무주택자에게 분양하게 되면 아파트를 지어서 땅이 건설사에 분양이 되지 않고 그렇죠. 정부의 뭐 이 주택공사나 네. 주공이 무주택자 아파트로 공급하게 될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 공사도 한보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태수는 자 뇌물을 먹이고 주택조합으로 앞으로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공사들 주택조합 공사는 자기가 민간 아파트로 다 짓는 걸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이 조합들을 앞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조합들은 수치에 어두니까 자기가 그렇죠. 갖고 놀 수 있었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시행사가 자기가 되는 거지. 시행시공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재개발 재건축 조합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지만 저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경험을 이렇게 좀 직간접적으로 보니까 뭐 직장 주택 조합, 지역 주택 조합 또 여기만큼 또 이게 문제가 많은 곳이 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이에 비하면 뭐 양반이라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아주 큰 이득을 이제 독식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정태수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보가 차라리 이때 망했으면 괜찮았을 그렇습니다. 텐데 그러되지 못하고 다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더 했어요. 그렇습니다. 살아남아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당진 제철소까지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현대제철소. 현대제철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빚더미로 내 가지고 하면서 파산돼가 한보가 IMF에 절대적인 그 기여를 했죠. 네네. 예. 그래서 뭐 정태수라는 사람을 뭐 제가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저 기억나는 것이 한보제철이 이제 전기고로로 이제 철을 만드는 것이고 이제 포항제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코오크스를 활용해서 이제 철을 만드는 것인데 이제 전기고로로 인한 이제 제 철을 만드는 것이 이게 뭐 타산성에 원래 맞지 않고 이게 뭐 굉장히 무리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뭐 최근 이제 그 석탄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지금 또 오히려 뭐 코오크스를 활용한 그 석탄 그 사실 고로보다는 전기 고로가 더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정태수란 사람이 그래도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제 앞을 좀 내다보는 눈이 없진 않았던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마 그 음마 아파트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뭐 1970년대 80년대 지은 아파트들이라는 것이 사실 뭐 성냥갑 아파트로 비하되기도 하고 뭐 어떤 주택으로서 어떤 품질이라는 것이 뭐 크게 따질 뭐 당시 상황도 아니었고 여건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마 아파트는 정말로 어떤 주택으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그 동의 배치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그 내부 어떤 자재라던가 이런 것이 정말 엉망진창이고 지하에서 쓰레기 몇 천 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아파트 관리도 엉망이고 뭐 정말 수도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하품이어서 정말 이게 좀 악명 높은 것이 이제 음마 아파트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이게 어떤 시공이라던가 어떤 뭐 로비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좀 사업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정태수가 이제 아주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 첫 번째 사고를 친 게 수서였고 이거를 이제 당시 정권이나 정치계에서 이제 어떤 비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대로 좀 어떤 온전하고 있다가 결국엔 또 김영삼 정부까지 들어먹으면서 한보 사태를 이제 일으키고 또 이걸로 끝내는 이제 IMF까지 이제 초래하게 되고 뭐 본인은 이제 결국은 이제 특히 그 한보 철강 문제로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나중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연해준가 또 어딘가 중앙아시아에 그 네, 키르기스탄인가 있다가 또 남미로 가가 뭐 해서 남미에서 또 최종적으로 네. 그래서 뭐 이거저거 뭐 개발을 한다 뭐 농지를 확보한다 난리를 치다가 결국 이제 뭐 생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결국 이제 이 수서 비리 사건의 가장 큰 이제 그 주체 중에 하나의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제 사망하심에 됨에 따라서 또 공교롭게도 현재 지금 또 2021년 지금 뭐 10월 11월 대한민국이 아주 수서 비리 사태와 아주 판박이인 대장동 사태로 참 이렇게 그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또 노태우 대통령이 사망하심에 따라서 뭐 수서 비리 사건이 진짜 생각이 났는데 하여튼 뭐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제가 뭐 당시에 뭐 장례를 할 때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조금 지난 후에 정말 30년 전에 정말 대장동 사태와 유사한 일이 있었고 그래도 이때는 검찰이 각본 수사를 하던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꼬리는 잘랐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거는 수서지구의 땅이 다시 해수돼가 그렇습니다. 공영 개발이 돼서 대장동처럼 저렇게 그대로 된 게 아닙니다. 민간이 해먹은 게 아니라 네. 스톱되어서 서울주택공사가 이제 중흥아파트나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었고, 쭉 지금 이제 조성되어 있죠. 그래서 SH의 수서 아파트 단지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500세대가 지어졌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막아졌는데 이번에 이 성남시장 혼자서 땅이 유사한 크기의 땅을 저렇게 해먹고 네. 또 백현동, 뭐 위례 또 더 나가서 저기 뭡니까 그 정자동, 네. 가스공사, 본사. 그 뭐 가스공사에 네, 제가 저 가족이 또 이제 근무하고 있어서 제가 위치를 좀 제가 좀 내역을 좀 아는데 하여튼 뭐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뭐 노무현이 이제 그 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것을 이제 추진하면서 생긴 이제 이권의 그 차리를 아마 이재명이가 톡톡 정말 잘 해먹은 사례가 이제 성남시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수서 사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제동들이 걸려서 그래서 그 끝내는 이제 일반의 공공 이제 분양이 된 공개 분양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제 결국 대장동은 그냥 이재명의 의도대로 결국 이제
특별한 사안들만 아주 수천억 대의 지금 이득을 보는 지금 그런 걸로 마무리된 것이 어떻게 해서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모로 그러니까 사건의 사태나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수소 사건은 결국은 이제 이 최종적으로 택지로 개발돼서 공급되는 과정은 그나마 그래도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정상적인 자리를 쳐다갔고 당시 검찰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본 수사라고 했지만 그래도 청와대 비서관도 구속시키고 여러 의원들도 구속시키는 그래도 어지간한 꼬리로 인정되는 것은 잘났는데 지금 2021년에 대한민국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제대로 된 꼬리도 지금 자르고 있지 않다. 그래서 30년 후에 지금 대한민국은 1991년보다 더 못한 대한민국이 지금 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재명의 지금 네 군데에서 땅을 보니까 아파트 보니까 네. 거의 9천 가구 정도 돼요. 네네. 네 군데 합계가. 네, 네, 네. 내가 지금 대략 머릿속 계산을 해보니까 네. 9천 가구. 간 커요. 네. 그러니까 이 수서 비리도 대통령이 관련됐는데도 정권이 무너지고 밝혀졌는데 결국은 이번에 이 대장동 등 성남의 네 군데 아파트 비리는 네. 이건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밝혀지고 나면 그 몸통은 살아서 햇빛을 못 볼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연히 그러면 그 네 군데 다 뭐 이재명도 모르게 이루어졌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정말 뭐 이거는 뭐 어느 뭐 오늘 홍준표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선거에 지는 사람은 깜빵을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후보는 대통령 당선에 관계없이 깜빵 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일들을 정말 뭐 그렇게 치밀한 방식도 아니라 허술한 방식으로 정말 로비와 어떤 압력으로 지금 이 일들을 해놨는데 이 실체가 밝혀지지 않겠냐. 대통령이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권력으로도 하지 못한 감추지 못한 그 비리가 과연 숨겨질 수 있겠냐. 뭐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임 변호사님 모시고 대장동의 데자뷰, 네. 그러니까 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재명이한테 니도 나중에 재명이 한보 정태수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